자, 7장 신경계통 이제 6번 신경세포의 흥분과 전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는 대표적인 흥분 조직이죠. 신경세포가 흥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활동전이가 발생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활동전이라는 것은 신경세포가 축삭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정기적인 신호라는 뜻입니다.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겠죠? 자, 운동신경세포를 한번 그렸습니다. 가지돌기하고 세포체, 이렇게 축삭이 있고, 축삭에는 이렇게 마리집이 이렇게 있겠죠? 마리집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마리집이 있는 것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자극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자극에 대해서 신경세포가 이렇게 이제 자극을 받아들여서 이제 신경세포가 흥분을 하게 되죠. 신경세포가 흥분한다라는 뜻은 이렇게 활동전이가 발생한다라는 뜻이고, 이 활동전이라는 것은 신경세포가 이렇게 축삭을 통해서 어떤 전달하는 기본적인 정기적인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정기적인 신호가 축삭을 따라 이동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신경세포가 흥분을 하게 되면 축삭을 따라 이렇게 정기적인 신호가 이동하는 현상을 전도라고 합니다. 이 전도에는 크게 도약전도가 있죠. 도약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마리집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죠. 전선의 피복처럼 이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도약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활동전이가 여기에 신경섬유 마디라고 하죠. 이 신경섬유 마디에 이렇게 도약하면서 전도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도약전도라고 합니다. 마리집이 없는 것은 도약전도를 하지 않겠죠. 마리집이 없는 신경세포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마리집이 없기 때문에 이 전도가 연속적으로 이제 여기서 연속적으로 활동전이가 일어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연속전도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전도에는 도약전도와 연속전도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도약전도는 마리집에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신경섬유 마디에서 이렇게 활동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막전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이라는 것은 세포막을 뜻하죠. 세포막에서 전이가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죠. 세포막에는 신경세포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 가지돌기. 자, 이게 세포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경세포막이 있겠죠. 자, 이 세포막에서 어떤 전이가 있는데요. 신경세포의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에 이러한 전이 차를 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을 중심으로 이 바깥과 자, 이쪽 아니죠. 이 안에 이 전기적인 에너지 차이, 이 전이라는 것은 정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라는 뜻입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바깥과 안에 어떤 에너지가 차이가 있다는 뜻인데요. 이 두 지점 간에 어떤 전압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막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포막의 어떤 전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포막의 전이에는 안정막 전이와 활동 전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안정막 전이라는 것은 세포막이 흥분을 하지 않는 상태일 때의 전이를 뜻합니다. 활동 전이라는 것은 세포막이 흥분한 상태의 전이 차이로 크게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세포막이 흥분을 하지 않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의 전이를 우리는 분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분극이라는 것은 세포막 안쪽과
이렇게 바깥쪽, 이 바깥쪽과 이렇게 안쪽에 정기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세포막 안과 바깥의 정기적인 전위 차이는 마이너스 70mV입니다. 마이너스 70mV가 세포막이 흥분하지 않는 안정막 전이할 때 이런 전이 차이가 이렇게 신경세포막에는 마이너스 70mV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는 90mV, 마이너스 90mV가 안정막 전이 차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0mV의 어떤 전이 차이가 이루어지는데요. 세포막 안이 바깥에 비해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하죠. 음전하라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건데요. 세포막 안이 음전하, 바깥이 양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말은 세포막 바깥은 양전하를 이렇게 띠고 있고 세포막 안은 이렇게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렇게 대전되어 있다라는 것은 정기적인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기적인 전하를 띠고 있는데 이 상태를 우리는 분극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포막을 중심으로 바깥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극이 나누어졌다 해서 이거를 우리는 분극이라고 표현하고요. 세포막이 흥분을 하지 않는 상태일 때 이렇게 안정막 전이 상태일 때 이렇게 안은 마이너스 바깥은 플러스 이렇게 극이 나누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포막 안이 마이너스, 세포막 바깥이 이렇게 플러스인 이유는 양전하인 칼륨이 세포막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세포막 안이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 세포막을 한번 확대해서 그려보면요. 세포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온들이, 나트륨 이온들이 바깥에 많이 있고요. 칼륨 이온들은 이 안쪽에 많이 있습니다. 칼슘 이온들이라든지 염소 이온들은 이렇게 세포막 바깥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세포막 안에는 이런 칼륨 이온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세포막을 중심으로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데요. 이때 이 칼륨 이온의 통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칼륨 이온에 있는 통로들이 있는데 칼륨 통로 또 나트륨 통로 이렇게 통로들이 있습니다. 이 칼륨 통로는 어떤 칼륨 통로는 이렇게 누출되어 있다, 이게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칼륨 통로는 이렇게 열려 있어서 누출되어 있습니다. 이 칼륨이 안정막 상태, 흥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바깥으로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포막 안인 플러스 이온들이 바깥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세포막 안에는 플러스 이온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막 안에는 이렇게 음전하를 띠게 되고 세포막 바깥에는 이런 플러스 이온들이 이렇게 칼륨 이온인 플러스 이온들이 나가기 때문에 바깥에는 이렇게 플러스, 세포막을 중심으로 바깥은 플러스, 안에는 마이너스 이러한 전하를 띠게 됩니다. 즉 칼륨 통로가 이렇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누출되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세포막 안에는 이렇게 음전하를 띠게 되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 세포막 안에는 자, 리보솜이라는 이러한 구조들이 있죠. 이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세포막 안에는 이렇게 단백질이 많이 있어서 이 단백질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니까 또 세포막 안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띠게 되고요. 이 통로 중에는 칼륨, 나트륨 통로가 있습니다. 자, 이 안쪽에 나트륨을 이걸 나트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나트륨을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펌프를 합니다. 펌프. 그 3개의 플러스 나트륨을 펌프를 하고 2개의 칼륨 이온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펌프를 하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인 나트륨이 3개가 나가고
플러스 이온인 칼륨이 2개로 들어오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이 1개 더 많이 나가니까 세포막 안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책에서는 이 칼륨 이온 통로가 이렇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누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이 흥분을 하지 않는 상태일 때는 칼륨 통로가 이렇게 개방되어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포막 안에는 마이너스를 띄고 바깥에는 플러스를 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 전이가 시작한다 라는 것은 안정막 전이가 이탈되고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활동 전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세포가 흥분하는 상태죠. 신경세포가 흥분한다라는 것은 분극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활동 전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활동 전이 가로 열고 탈분극이라고 했는데, 활동 전이가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작한다라는 의미는 이게 탈분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포막 안에는 마이너스, 바깥에는 플러스인 이 분극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된 이런 현상을 우리는 분극이 바뀌었다 해서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이 탈분극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들은 바로 이 축석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되는 현상이죠. 전기가 통하는 전도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활동 전이가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때는 문턱값 이상의 자극, 이 문턱값이라는 것은 신경세포가 흥분하는 가장 최소의 자극을 뜻합니다. 또 역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려면 이러한 문턱값 이상의 자극에 의해서 세포막 안과 바깥의 전이가 역정된 상태, 이렇게 바뀐 상태를 뜻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경세포가 흥분하려면 어떠한 자극이 와야 된다겠죠? 문턱값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 이 신경세포가 이렇게 자극이 되어서 이쪽에서 흥분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즉, 이렇게 문턱값 이상의 자극이 오면 세포막 바깥이 안쪽에 비해 음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를 뜻하죠. 그래서 바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상태를 뜻하고요. 전이차가 역전되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역전되어 분극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양전하인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자, 이 상태를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칼륨 통로가 있고 이제 나트륨 통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나트륨 통로는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위에가 닫혀져 있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역치 이상의, 즉 문턱값 이상의 자극이, 자, 이 축삭을 통해 자극이 들어오면, 자, 이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문이 열리게 돼서 이 바깥에 있는 이렇게 나트륨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플러스 바깥쪽에 있는 이 플러스의 나트륨 이온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바깥에 플러스가 이제 플러스 이온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세포막 안쪽에는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현상이 되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되고 세포막 안에는 바깥은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되면서 분극이 이탈되는 현상, 이 부분을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탈분극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은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 안이 이렇게 플러스인 양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보면 그림 7.9에 연축 곡선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을 좀 말을
달리 표현해 봅시다. 자, 활동 전이의 막 전화, 세포 막 전이의 그 변화 그래프를 보면 신경세포는 이렇게 마이너스 70mV가 이제 붕극 상태입니다. 이렇게 세포막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이 마이너스 70mV가 신경세포가 흥분을 하지 않는 이게 붕극 상태, 즉 안정막 전이 상태가 마이너스 70mV라고 그랬죠. 자, 마이너스 70mV에서 이렇게 문턱값이 있죠. 이 문턱값이 바로 신경세포가 흥분할 수 있는 최소 자극이라겠죠. 이 문턱값이 마이너스 55mV가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 신경세포의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문이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막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태, 이 부분이 탈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70mV는 분극 상태죠. 분극 상태에서 문턱값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면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열려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탈분극이 이루어지죠. 즉 분극 상태는 안쪽이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나트륨 이온이 열려서 문턱값 이상의 자극으로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플러스, 안쪽이 바깥쪽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면서 점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상태로 이렇게 되는 현상, 이 부분을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온 상태를 탈분극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재분극이라는 것은 분극으로 다시 돌아간다 라는 뜻으로 재분극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는 활동 전이가 발생한 후에 나트륨 통로가 폐쇄되고 문이 이제 닫힌다라는 거죠. 칼륨 통로가의 느린 개방에 의해서 칼륨이 세포막 바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포막 안에 양전하가 감소하여 막전이가 다시 음전하 쪽으로 하강되게 되는 현상이라고 표현됐죠. 자, 여기서 보면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문이 닫히고 칼륨 통로가 이제 개방된다라는 뜻인데요. 자, 신경세포의 이렇게 막을 보면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있죠.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나트륨 통로가 폐쇄된다라는 뜻은 나트륨 통로가 이제 열렸던 것이 이렇게 막힌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칼륨 통로가 느리게 개방한다는 뜻은 이렇게 칼륨 통로는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칼륨 통로가 있고, 자, 이렇게 열려 있는 칼륨 통로가 있습니다. 누출 통로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는 폐쇄된 칼륨 통로가 이제 재분극 상태에서는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열리게 되면 이렇게 열리게 되면 안쪽에 있는 칼륨 이온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세포막 바깥으로 이동해서 플러스 이온이 바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포막 바깥이 플러스가 되고 세포막 안쪽은 다시 이렇게 음전하,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띄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안쪽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바깥쪽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러한 현상, 즉 분극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분극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세포막 바깥이 플러스 이 상태로 되어 있었죠.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극이라고 불렀죠. 자, 분극인데 이렇게 문턱값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면 이렇게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는 것이 자, 이렇게 열린다 하겠죠. 자, 열리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플러스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되고 플러스 바깥쪽에 플러스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 이 부분을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했죠. 자, 이래 탈분극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면 활동 전이가 시작됩니다. 활동 전이가 시작되어서 이제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쪽에 있는 이제 칼륨 이온들이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서서히 나트륨 통로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열려 있다가 이렇게 닫히게 되면 칼륨 통로가 이렇게 느리게 개방이 됩니다. 이 나트륨 통로의 문은 빠르게 이렇게 폐쇄가 되고요. 칼륨 통로의 문은 이렇게 느리게 개방이 됩니다. 느리게 개방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열리니까 나트륨 통로의 문이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서서히 칼륨 통로의 문이 개방이 되면서 안쪽에 있는 칼륨 이온들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또 안쪽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깥쪽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제 다시 분극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 그 재분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칼륨 이온이, 세포막 안에 있는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는 상태를 재분극이라고 하는데요. 탈분극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죠. 이동하다가 이제 다시 칼륨 이온이 안쪽에 있는 플러스 이온인 칼륨 이온이 나가게 되면 다시 세포막 안은 점점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하강 곡선을 그리고요. 탈분극일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기, 하강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자, 점점 칼륨 이온들이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이 분극보다 더 과하게 내려가는 분극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이쪽이 분극이죠. 이 분극인데 분극보다 더 과하게 내려가는 현상을 우리는 과분극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분극이 형성된 이유는 이 칼륨 이온 통로는 이렇게 느리게 개방되고 느리게 폐쇄되기 때문에 재분극 마지막에 칼륨 통로의 이 문이 느리게 폐쇄됩니다. 느리게 닫히기 때문에 칼륨 이온이 세포 바깥으로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안정막 전이보다, 즉 이 상태는 분극이죠. 이 분극 상태보다 더 하강한 음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칼륨 이온 통로는 느리게 개방이 되고 느리게 폐쇄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칼륨들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더 분극보다 더 과하게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현상. 자, 이 부분을 과분극이라 합니다. 이 과분극이란 것은 칼륨 통로의 문이 천천히 닫히기 때문에 칼륨 이온이 많이 나가는 현상입니다. 칼륨 통로가 느리게 개방을 하고 또 칼륨 통로가 느리게 닫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칼륨 이온들이 더 과하게 많이 나가버리니까 안쪽이 더 마이너스가 된 현상을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과분극 현상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통로가 또 하나 있었죠.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3개, 그 안쪽에 있는 이제 나트륨 이온이 3개 결합을 해가지고요. 결합을 해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칼륨 이온이 이제 바깥쪽으로 나갔던 이 칼륨 이온들이 이렇게 2개 결합을 해서 안쪽으로 칼륨 이온이 2개 이렇게 펌프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면 자, 이렇게 3개의 나트륨 이온이 나가게 되고 2개의 칼륨 이온이 이렇게 들어오는 현상, 펌프질을 하면서 에너지를 써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즉 탈분극 상태에서, 이 탈분극 상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온 상태죠. 그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트륨 이온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펌프질을 해줘야겠죠. 펌프질을 해주고 또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칼륨 이온이 나간 이 칼륨들을 안쪽으로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주는 현상.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칼륨 나트륨 펌프라고 합니다. 의해서 다시 붕극 상태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쪽이 이 플러스인 나트륨이 3개가 나가게 되고 플러스인 이온이 2개로 나가게 되니까 플러스 이온이 1개가 더 많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쪽은 마이너스 되고 바깥쪽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내려간 것들을 과분극 상태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깥쪽은 더 플러스가 되고 안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다시 안정막전이 분극 상태로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세포막은 활동전이를 통해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을 과하게 내려간 것을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분극 상태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활동전이 그래프는 분극과 탈분극, 과분극, 분극 이러면서 이렇게 신경세포가 흥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경세포의 흥분은 자, 분극 상태, 탈분극 상태, 재분극, 과분극 그리고 다시 분극 순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경세포막이 다시 안정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자,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죠. 이 신경세포가 이제 평상시 이렇게 쉬고 있는 상태. 자, 이 상태는 안정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막 전이라고 부릅니다. 세포막이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안정을 취하고 있다가 이 평상시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는 칼륨 이온 통로가 안쪽에 있는 칼륨 이온 통로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누출에 의해서 세포막 안이 마이너스가 되고 세포막 바깥이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극이 마이너스 플러스 극이 나누어진 상태를 우리는 분극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신경세포가 흥분하지 않은 상태는 이렇게 분극이 되는데 이제 쉬고 있다가 갑자기 활동을 하게 되죠. 활동을 하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탈분극이 이루어지죠. 즉 안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고 바깥쪽에 플러스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는 현상. 이 부분은 분극이 바뀌었다 해서 탈분극이라고 불렀죠. 다시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또 나가게 되죠. 나트륨 이온이 문이 닫히게 되면 칼륨 이온이 또 느리게 개방이 되면서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재분극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분극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막전이의 그래프를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이제 칼륨 이온이 더 많이 나가버리는 것을 우리는 과분극이라고 했죠. 과분극. 그래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이 이루어지고 다시 분극으로 돌아갈 때 이때 작용하는 것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다시 과하게 내려갔던 이 마이너스 된 것을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분극 다시 원상태로 분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불응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응기라는 것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불응기라고 하는데 절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절대 불응기고요. 상대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상대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상대 불응기인데요. 즉 절대 불응기에는 절대 반응을 하지 않고요. 상대 불응기는 반응을 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절대 불응기라는 것은 나트륨 통로가 열려 있는 기간에는 절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즉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열려 있어서 탈분극이 이렇게 진행된 상태에서는 이미 세포막을 중심으로 나트륨 통로에 이렇게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들이 이렇게 안으로 계속 들어온 상태. 자, 이 상태에서는 즉 탈분극, 즉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자극이 가해져도
새로운 이미 지금 어떻습니까? 이 나트륨 통로에 문이 열려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 즉 탈분극 상태에서는 어떠한 자극이 가해져도 새로운 활동 전이를 발생할 수 없다. 즉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를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좀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탈분극이 이렇게 진행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자극이 가해져서 새로운 활동 전이를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강한 자극이 와도 이때는 반응을 하지 않는 절대 불응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에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는 절대 반응을 하지 않는 절대 불응기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자, 반면에 상대 불응기라는 것은 재분극 기간, 즉 재분극 기간이라는 것은 칼륨 이온이 나가는 상태죠. 자, 이렇게 나트륨 통로에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탈분극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강한 자극이 와더라도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나트륨 통로의 문이 이렇게 닫히겠죠? 자, 닫히면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죠? 이 상태가 되면 칼륨 통로의 문이 이제 닫혀 있는 칼륨 통로의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열리게 되면 안쪽에 있는 칼륨 이온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상태. 자, 이 부분이 바로 재분극 기간이죠. 즉, 이 상태에는 다시 플러스 된 게 이제 마이너스로 되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바깥쪽은 이렇게 플러스가 되니까 세포막 안이 점점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재분극 기간에는 초기 자극보다 더 강한 자극이 가해지면, 자, 이 상태에서 더 강한 자극이 가해지면 탈분극이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트륨 통로에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상태고 칼륨 이온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더 강한 자극이 오면 이 나트륨 통로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겠죠. 열리게 되면 다시 이렇게 탈분극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조건은 더 강한 자극이 와야 됩니다. 이때 나트륨 통로의 문이 닫혀 있는데 이보다 이 탈분극이 이루어질 시기보다 더 강한 자극이 이렇게 더 강한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 다시 나트륨 통로의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탈분극이 다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때는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즉 이렇게 나트륨 통로의 문이 닫혀 있다가 이제 재분극 시기에는 이제 칼륨 통로의 문이 열려 있는 시기죠. 칼륨 통로의 문이 열려 있는 시기에 더 강한 자극이 오면 상대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또 덜 약한 자극이 가해지면 상대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조건이 더 강한 자극이 가해지면 나트륨 통로의 문이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다시 활동 전이가 시작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상대 불응기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응할 수도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마이너스 70mV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55mV에서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과분극으로 해서 다시 분극으로 이렇게 가죠. 자, 이게 활동 전이의 그래프인데요. 자, 이렇게 가다가 탈분극이 이루어지고 재분극이 이루어질 때, 이 시기 때 더 강한 자극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다시 이렇게 활동 전이가 시작된다. 탈분극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자, 이때 상대 불응기라고 합니다. 더 강한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더 강한 자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반응을 하지 않는 상대 불응기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응기에는 절대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절대 불응기와 상대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반응을 하지 않는 상대 불응기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부릉기라는 것은 반응을 하지 않는 건데 신경세포막이 이제 흥분을 했죠. 이렇게 흥분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부릉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신경세포가 이렇게 흥분을 준비할 시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릉기가 존재하는데 이게 탈분국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렇게 나트륨 통로의 문이 열려 있어서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절대 반응을 하지 않고요. 어떤 자극이 가해져도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지만 나트륨 통로의 문이 닫혀 있고 칼륨 통로의 문이 열려 있는 이 시기에는 더 강한 자극이 오면 나트륨 통로의 문이 이게 열려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상대 부릉기, 상대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약한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하지 않는 상대 부릉기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세포의 안정막 전이를 형성하는 이온. 자, 이 안정막 전이라는 것은 신경세포가 흥분을 하지 않는 상태죠. 이 상태는 세포막이라고 보면, 이게 이제 세포막이라고 보면요. 세포막이면 안쪽이 이렇게 마이너스, 바깥쪽이 이렇게 플러스. 이 상태를 우리는 극이 나눠졌다 해서 분극 상태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정막 전이 상태를 우리는 분극이라고 합니다. 흥분을 하지 않는 상태는 이렇게 있다가 이 안정막 전이를 형성하는 이온, 자, 이거를 형성하는 이온들은 자, 누출 통로가 있었죠. 이렇게 칼륨 이온 통로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서 누출이 됐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이 생겨서 플러스 이온이 나가니까 바깥쪽은 플러스가 되고 안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칼륨 이온이 세포 외부로 이렇게 이동한다. 누출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누출 통로에 의해서 이동하니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도 안쪽에 있는 나트륨이 3개 이동하게 되고 2개의 칼륨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이 2개 들어올 때 3개가 나가기 때문에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이렇게 그 안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해당이 되지 않죠. 자, 2번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부로 이동한다. 세포 내부로 이동하여 세포 안이 양전하를 띈 상태는 무엇이냐? 세포막 이렇게 있으면 평상시에는 나트륨 통로는 이렇게 박혀 있죠.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문턱값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이 나트륨 이온이 이 나트륨 이온의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바깥에 있는 나트륨 이온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오게 되는 현상. 즉, 나트륨이 세포 내부로 이동해서 세포 안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상태에서는 바깥이 플러스, 안이 마이너스 이렇게 분극 상태로 되어 있는, 즉 안정막 전이 상태에서 문턱값 이상의 자극이 와서 나트륨 이온의 문이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플러스 이온이 안쪽으로 이동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고 바깥쪽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 자, 이거는 분극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탈됐다 해서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2번 탈분극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활동전이 발생 시 또 앞선 자극에 대해 어떠한 자극에도 활동전이가 일으킬 수 없는 시기, 어떠한 자극에도 새로운 활동전이를 일으킬 수 없는 시기를 우리는 불응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떠한 자극에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반응을 하지 않는 절대 불응기가 됩니다. 나트륨 통로에 이렇게 문이 열려가지고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자극에도 새로운 활동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탈분극에 의해서 활동전이가
시작되었죠. 활동 전이가 시작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자극이 이게 주어져도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절대 불응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상대 불응기라는 것은 이제 나트륨 통로의 문이 이렇게 닫힌 상태가 있겠죠. 자, 닫힌 상태, 이런 상태에서 자, 칼륨 통로의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안쪽에 있는 칼륨 이온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상태를 우리는 재분극이라고 했죠. 자, 재분극이란 것은 안에가 마이너스 바깥에가 플러스 이 상태를 분극이라고 했죠. 자, 분극이 탈분극이 되면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는 또 마이너스가 되면서 분극이 바뀌어서 탈분극이 되죠. 이 탈분극 된 상태에서 다시 플러스 이온이 칼륨인 플러스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바깥에는 플러스가 되고 안에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분극처럼 돌아간다 해서 이거를 재분극이라고 했죠. 이 재분극 상태에서는 더 강한 자극이 오면 이 나트륨 통로의 문이 다시 열리겠죠. 열리면서 활동 전이가 이렇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자극이 오면 활동 전이가 시작되고, 또 자극이 더 센 자극이 아니면 문이 이렇게 닫히는, 상대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반응 안 할 수도 있는 상대 불응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 불응기와 절대 불응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 자극의 크기, 우리는 이거를 문턱값이라고 불렀죠. 또는 역치라고 부릅니다. 역치. 신경세포를 흥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이고, 그래프로 그리면 신경세포의 마이너스 70mV가 바로 분극인데 마이너스 55mV가 바로 문턱값이었죠. 그래서 분극일 때는 이렇게 신경세포 흥분을 하지 않지만 문턱값 이상의 자극이 오면 이렇게 활동전이가 이루어지면서 탈분극이 이루어지고, 다시 재분극, 과분극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분극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되죠. 그래서 이걸 상승기, 자, 이렇게 하강기 한데, 상승기일 때는 나트륨 통로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태고, 하강기에는 칼륨 이온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상태. 자, 상승기에는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태가 되고, 하강기에는 칼륨 이온이 이렇게 나가는 상태. 자, 즉 재분극 상태죠. 재분극. 자, 상승기 때는 탈분극 이렇게 되고, 칼륨 이온이 천천히 문이 닫히기 때문에 더 과도하게 많이 내려가 버리면 분극보다 더 많이 내려가는 과분극 상태가 되고, 다시 분극으로 돌아오는 분극 상태로 되죠. 상대 불응기, 절대 불응기 이 부분을 한번, 자, 이게 세포막을 통해서 나트륨 이온의 통로의 문이 열려서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일 때는 우리는 탈분극 상태를 우리는 절대 불응기라고 하고요. 이쪽에 나트륨 통로에 이렇게 문이 닫히고 닫혀 있는 상태, 자, 이 상태는 우리는 상대 불응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축삭을 따라 이렇게 전도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자, 이 방향이 흐르게 되면 상대 불응기이기 때문에 전기가 이렇게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축삭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바로 나트륨 통로에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상대 불응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반응을 하지 않고 이쪽으로 계속 반응하기 때문에 축삭의 전도가 이렇게 단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정막 전이와 활동 전이를 발생하는 이온들의 이동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보시고, 절대 불응기와 상대 불응기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아둘 것은 안정막 전이와 활동 전이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세포막 안과 바깥의 이온 농도 차이 또는 이온 통로의 개폐 유무,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 이온 통로인 어떻습니까? 칼륨 이온 통로는 이렇게 누출 통로였죠.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세포막 안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인 플러스인 나트륨 이온이 3개로 나가게 되고 칼륨 이온은 2개 들어오기 때문에 더 1개 플러스 이온이 1개 더 많이 나가서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안과 밖이 분극이 형성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신경세포를 흥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을 우리는 문터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경세포의 문터값 이상의 자극은 자극 크기와 상관없이 활동 전이를 유발하고, 문터값에 미치지 못한 자극은 활동 전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실무율의 법칙이라 합니다. 자, 이거를 영어로 all or none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문터값 이상의 자극이 올 때는 흥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흥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all or none 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경세포의 흥분과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